가슴 재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가슴 재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염증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수술해서 염증이나 출혈을 해결을 해야 되고, 무슨 사이즈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붓기가 다 빠진 다음에 사이즈 만족도가 어떤지 다시 한번 평가해서 수술하시는 게 낫고요. 엿빠짐이나 밑빠짐 등이 있으면은 피막을 이용해서 그 엿빠짐 밑빠짐을 막아줘야 되는 수술이 있거든요. 피막이 완성된 한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한 3개월 전으로 해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피막이 완성되기 전에 해야지 유리한 수술이 있고, 피막이 완성되고 나서 해야 되는 수술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근데 또 변수는 사람마다 피막이 형성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이 지나서 아주 얇은 피막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피막이 막 왕성하게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케바케 사바사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재수술을 하려는지, 재수술의 목적과 현재 피막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 초음파로 피막 두께를 한번 재보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경우는 꼭 얼마 지나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잘 두지 않는 편입니다. 환자분이 원하는 시기에 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기에 교정을 해드리는 게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빨리 줄여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간엔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수술할 때 피막은 꼭 제거해야 하나요? 재수술할 때 피막을 제거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마다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텍스처 보형물이랑 피막이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면서 현재 피막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중 피막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피막에 어떤 상처가 많이 나서 울퉁불퉁한 피막이 형성됐다든지, 점수로 따지자면 뭐 50점 이하의 피막이다, 피막을 제거를 하고 새로 생기는 피막이 50점 이상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피막 제거를 시도하는 게 좋고요.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진 피막이 있어요.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했고, 모티바 보형물을 사용했다든지, 두께가 0.05cm 이하,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피막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피막이 이제 두껍다 얇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한 0.10cm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초음파로 그 두께를 재볼 수가 있으니까 한 0.05cm 정도는 굉장히 얇거든요. 점수로 따지면 90점 이상. 이 피막을 제가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잘 찢어져요. 얇은 피막은 잘 찢어지고, 출혈도 좀 있을 수 있고, 통증도 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생기는 피막이 과연 90점 이상을 맞을 것이냐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피막의 상태를 보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피막 제거 여부를 환자분이랑 저랑 잘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고요. 재수술할 때 절개 부위는 어디로 하나요? 재수술의 절개 부위로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첫 수술이 밑선 절개면은 99% 다 밑선 절개로 다시 할 수 있고요. 유륜 절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9% 유륜 절개로 다 할 수 있고, 겨절인 경우는 좀 케이스가 나뉘는데 90% 이상은 다 할 수 있고요. 겨절로 못하는 경우는 이제 밑빠짐 옆빠짐 합체증이 심한 경우, 뭐 3cm 이상 올려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선 절개가 유리할 거고, 또 한 가지는 피막 완전 제거, 피막 완전 제거를 할 경우 겨절로 하게 되면은 제가 하면 한쪽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쪽 피막 완전 제거를 겨드랑이 절개로 할 경우에는. 할 수는 있지만 수술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그만큼 결과가 또 보장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겨드랑이는 일반적으로 피막 일부 제거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대답입니다. 재수술할 때 보형물 교체가 가능한가요?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 사이즈 불만족 무조건 바꿔야 되죠. 파열, 이것도 무조건 바꿔야 되죠. 또는 이제 구형구축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부작용이 적은 보형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브랜드를 아예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보형물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밑빠짐을 교정한다든지, 합체증을 교정한다든지, 방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옆빠짐을 교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 교체 없이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는 이제 보형물이 좀 만져지는 경우, 리플링이라든지 가슴골이 덜 나온다든지, 이런 데다가 지방이식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지방이식이 살아남으려면은 주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방이식을 원하는 곳은 굉장히 얇은 곳입니다. 굉장히 얇은 곳은 지방이 들어가도 주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품들 인공진피를 주사를 해볼 수가 있고, 필러랑 섞어서 조금 더 주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러면 인공진피는 필러랑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생착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가슴골이랑 리플링 등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많이 아픈가요? 가슴 재수술은 일반적으로는 첫 수술보다 통증이 덜 합니다. 왜냐하면 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고, 조금 교정을 한다든지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미니멀한 조작이 되는 거고요. 첫 수술은 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좀 넓게 되고,
단 예외적인 경우는 피막 완전 제거를 할 경우 피막 뒤쪽 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갈비뼈를 좀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피막 후면이랑 갈비뼈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리하는 경우에는 갈비뼈를 좀 건드리기 때문에 출혈이 좀 있고 통증이 좀 있습니다. 피막 제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뒤쪽 후면 피막 제거도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갈비뼈를 좀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막 후면 제거도 자신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피막 제거를 잘하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수술의 최대 목표는 다시는 수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재수술만 진행하고 있고요. 첫 수술은 이제 저한테 소개받은 환자분들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해드리고 있고, 재수술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스케줄을 비워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다, 파열이 생겼다, 당장 내일 하고 싶은데 재수술이 하루 3개 하는데 그게 첫 수술로 다 차 있다 그러면 진짜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 제 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있고요. 또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재수술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수술보다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재수술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포커스가 딱딱 2-3개가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면 서로 만족도가 높고요. 원하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또 제가 그걸 실행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재수술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될 것입니다.